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은 전공 심화과정 고급 2-10강으로 당사주 12성의 신고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사주 12성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벌써 9번째인 천고성, 즉 신고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차례입니다. 이제 몇 번만 하면 당사주 12성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운성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부하시는 이 12성은 본격적인 신사를 공부하기 전에 한번 워밍업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당사주 12성 시간에는 당사주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주의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본 후에 12지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공 심화과정, 고급과정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12지지를 공부한다는 그 가벼운 마음으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신고성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마일장경에 보면 신금은 인도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불도도 있고 선도도 있는데 인도라는 것은 사람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도라든가 선도보다는 못하겠죠. 부처님의 길 혹은 신선이 가는 길 이거보다는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축도라든가 아수라도보다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자립, 명성이라고 적혀 있고 냉철, 고독, 자력경생, 이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길이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립갱생이라는 말이 강조된 것으로 보이고요. 좋은 내용과 안 좋은 내용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도로 되어 있는 신고생황이 어떤 내용인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신금이 연지에 있을 때 연총고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초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성정이 음전한 가운데 정숙함을 추구하여 무탈한 듯 보여도 신병에 취약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반은 좋은 내용이고 반은 안 좋은 내용이죠. 월천고, 월지에 신금이 들어있을 때 이때는 중년기의 내용을 나타내는데요. 강강하고 독선적이나 내면이 순수하고 비계산적이다. 일찍 고향을 떠나 자력갱생하지만 고독한 팔자이기 쉽다. 그러나 여행업 또는 운수업 등으로 업상 대체하면 길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금이 일지에 있을 때 이때는 말년을 나타내는데요. 부부궁이 유력하지 못해 가정불화를 면하기 어렵다. 잦은 다툼으로 해로 난망이며 제복 또한 약해 공곤한 삶이다. 그렇게 내용이 좋지는 않아요. 가급적 교육 및 유경 분야와 할인업 등으로 업상 대체하면 길하다. 외가는 명랑해도 고독함을 떨칠 수 없는데 특히 평갈의 칠살로 작용하면 악부악처의 양상을 띠기 쉽다. 하지만 식신제살의 구조이면 신분이 고귀해지고 출세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시지에 있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평생 총운에 해당이 돼요. 육친의 덕이 없는 가운데 자식복 또한 미약하다. 재혼의 인연을 맺지만 고독명을 피하지는 못한다. 종교 신앙으로 할인 적덕해야 고독을 면하고 이름을 날릴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12성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걸 다 외워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암기라는 걸 아주 싫어해요. 그리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되게 중년 이상이신 분들이 많은데요. 외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공부든 외우려고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 12성 같은 경우에는 현대에는 무속인들이나 사용을 하지 제대로 사주 명리를 배운 사람들이 이 당사주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12지지 신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가 있잖아요.
지금 동그란 게 태양이고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 이것이 그 계절도 나타내고 방향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표를 딱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 12지지가 딱 나왔을 때는 아 이것이 방향은 어떻고 계절적으로는 어떻고 하루 시간으로는 어떻구나 이런 것을 딱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신금이거든요. 신금이면은 방향이 서쪽에서 남쪽 그러니까 남서서라고 제가 잡았는데요. 이것이 그 주역에 있는 방향으로 보면은 곤방에 해당이 됩니다. 땅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신금이라는 것은요. 신유술이라는 것이 금기운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서방 금국의 시작이고, 신금하고, 유금하고, 술토. 이것이 이제 가을을 나타내고 금기운을 나타내죠. 방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유술 금국의 시작이고, 가을이 열린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오미 이쪽은 뜨거운 여름이었고, 신유술은 가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력 7월에 해당이 되고요. 입추와 처서가 있습니다. 입추라는 것은 이제 가을에 접어든다는 뜻이고 처서라는 것은 첩자가 처단할 첩자거든요. 그러니까 더위를 처단하는 거죠. 그래서 더위를 이제 몰아내고 선선한 가을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력 7월이면 양력으로 8월이니까 그때도 물론 더울 때죠. 더울 때인데 그 더운 기운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선선한 가을을 어느 정도 준비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진 삼합을 보면은요. 신금하고 자수하고 진토가 있어요. 그럼 이게 신자진 수국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신자진 수국의 시작으로 여름 기운을 닫고 겨울 기운을 생기게 한다. 그러니까 신자진이라는 것은 수기운이니까 이게 추운 겨울을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이 신월이 시작이 되면서요. 겨울 기운이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겨울 기운이. 그러면서 여름 기운은 완전히 이제 떨쳐버리는 그런 시기가 바로 신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금은 가을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실을 나타내고요. 오후 3시 반에서 5시 반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퇴근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과 시간에서 오후 3시 반에서 5시 반이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갖고 이제 퇴근 시간이 멀지 않은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가정을 했을 때 6시에 정시 퇴근한다. 이렇게 봤을 때에는 퇴근 시간이 멀지 않은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금이 역마살이죠. 인신사의 네 글자가 바로 역마살입니다. 역마지살의 글자로 넓은 활동 무대와 비범한 능력을 갖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신금이라는 건 원숭이를 나타내잖아요. 원숭이가 12가지 동물 중에 사람을 가장 많이 닮은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뛰어나고 지능지수가 높고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신일주죠. 그리고 이 신금이라는 게 이제 금기운을 나타내니까 기계, 금속 이런 걸 나타내고 그리고 이것이 금기운이 칼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인, 경찰, 파워, 권력 이런 것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하면 돼요. 경신일주 그러면 그 아주 강한 면모를 보여주셨던 그 강력한 카리스마로 그 우리나라를 그 잘 살게 해주신 그 박정희 대통령을 딱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60 정도의 나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 미토가 60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연령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그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미토를 이제 60 정도라는 것은 60에 근접한 그런 나이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신금은 60이 이제 된 나이, 60대에 해당하는 나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60이면은 이제 살 만큼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이로 60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80까지는 살잖아요. 요즘에 보면 90, 막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은 전부 100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이라는 나이가
뭐 많으면 많은 나이인데 또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니죠. 아직도 살 날이 아주 많은 그런 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문과 독서를 가까이 하고 멘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가을이 되면 사람이 심경의 변화가 좀 커집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심리적인 변화가 큰 시기고요. 그럴 때에는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그리고 내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멘토가 필요한 나이다. 그리고 사람이 그 궁금한 점이 많으니까 심경의 변화가 크고 그러니까 학문과 독서를 통해서 많이 배워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대라든가 20대에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라는 건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주명리학에서는 60이 되는 이런 나이에도 특히 학문과 독서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소중하고 깊은 관계를 중심으로 사귀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제 나이가 이제 뭐 그 중년 이후로 접어드니까 이때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 젊었을 때 10대, 20대 때 그냥 아무나 만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고 깊은 관계를 사귈 수 있는 그런 진솔한 만남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신금이 차지하고 있는 이 위치를 잘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이 음과 양의 관계를 보면 삼음 삼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음하고 양의 그 숫자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똑같다는 얘기는 이제 음의 기운이 양의 기운을 누르고 서서히 이제 힘을 내기 시작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이 신금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잘 파악을 하시길 바랍니다.